이 책의 남은 두 챕터는 특수구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특수구문은 개념이 어렵진 않지만 항상 헷갈리는 부분으로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틀리게 되면 조금 더 허무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헷갈리는 부분들은 이번에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일치와 화법, 일치는 크게 두 가지, 수일치와 그리고 시제의 일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유닛 5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4에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가 나옵니다. 이제 주로 현재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일 때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라서 단수라면 동사의 s 혹은 해지 형태를 써야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죠. 보통의 주어라면 우리가 이제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판단하기 쉽지만 그 외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수일치라고 해서 첫 번째로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 주어의 수일치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both A and B가 나오는데 both A and B는 의미 그 자체가 A와 B 둘 다 라는 의미이죠. 그렇기 때문에 both A and B는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이 A와 B를 더한 개념이기 때문에 동사도 복수 동사를 쓰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상관 접속사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할 때에는 A뿐만 아니라 B도 라고 B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외에도 마찬가지로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either A or B, A와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둘 다 아닌 거, 그리고 B as well as A는 not only A but also B랑 같은 뜻이죠. 혹시 상관 접속사 뜻 생각이 잘 안 난다면 이번에 꼭 적어둬야 됩니다. 이제 고등학교 모의고사 부분을 나가기 때문에 꼭 이 정도는 기본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상관 접속사로 연결된 주어 부분에서는 항상 B의 수일치를 시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뒷부분에 수일치 시키면 되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as well as A 에서는 앞부분이 B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랑 의미가 같은데 B와 A의 위치가 반대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뒤에 있는 거에 수일치를 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또 헷갈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거 말고 B의 수일치를 시킨다. 무조건 B의 수일치를 시킨다 라고 생각하고 as well as라는 표현도 B as well as로 기억을 해두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의 동사를 일치시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neither he nor you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is냐, are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항상 B의 수일치를 시켜서 are 형태를 써줘야 되고 두 번째 예문도 한번 살펴보면 he as well as his brothers like swimming as well as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요소가 B이기 때문에 he의 수일치를 맞춰서 likes를 써줘야 됩니다. as well as가 지금은 개념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문제에 나오면 틀리기 쉬운 이유가 앞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를 맞추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His brothers likes 이 부분만 보면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죠. 특히 대명사가 쓰였으면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U다. 그런데 동사는 비동사라서 is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 you is 라는 이 연결된 표현이 굉장히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꼭 반드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이 앞에 있는 요소에 수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both, every, each 같은 부정형용사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형용사는 정해지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부정대명사 주어의 수일치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both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둘 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쓰면 되고 그 다음에 every나 eac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모두 전체를 의미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지만 실제 의미는 그 중에 개별적인 하나하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every나 each 다음에는 명사도 단수명사가 오고 동사도 단수동사 수일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에는 단순하게 모두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복수네 라고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에 조금 더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either, neither, of 복수명사. either은 둘 중에 하나, neither은 둘 다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오더라도 동사는 둘 중에 하나 혹은 둘 다 아닌 것이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쓰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어에서는 뭐 둘 다 아니다 라는 의미일 때, 특히 neither일 때에는 복수동사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복수동사가 아닌 단수동사에 조금 더 기준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Every man has his own pride.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부심이 있다 인데 every는 모든이라고 해석이 되긴 하지만 동사는 단수동사로 has를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neither of us has been there. 우리 중 아무도 그것에 가본 적이 없다. 마찬가지로 단수동사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항상 단수동사를 쓰는 경우가 나오죠. 첫 번째로 thing이나 body나 one으로 끝나는 부정대명사. 여기에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not이나 never이 붙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정해진 게 없는 것을 가리키는 명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은 단수 취급을 한다. everything 한 다음에는 셀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belongs to him 이런 식으로 s를 붙여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투부정사 명사절 당연히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취급하죠. 그리고 and로 연결되지 않은 동명사. 동명사도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수 취급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왜 여기에 and로 연결되지 않은 동명사라는 표현을 썼을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문에서 skiing is my favorite winter sport 라고 되어 있죠. 스키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이다.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아주 간혹 가다가 오히려 ing 붙은 형태가 더 많이 쓰여서 하나의 명사화되어진 명사에 더 가까운 표현들이 있어요. 스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스키가 동사로 스키를 타다 인데 스키를 타는 것이라고 ing가 붙어서 명사화된 것인데 이제는 스키를 타는 동작뿐만 아니라 스키라는 운동 종목을 얘기하는 표현이 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스키잉 앤드 피싱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취미, 두 번째 취미 이렇게 취미의 다른 두 종류로 간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명사가 and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런 맥락에서는 이 두 가지를 보스의 개념으로 단수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순수하게 동작만을 묘사하는 경우에는 둘 다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and로 연결되어 있는 동명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단일 개념의 A and B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A와 B가 별개가 아니라 A and B가 하나의 표현으로 보는 경우 그래서 bread and butter 하면 이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서양인들의 입장에서는 브레드는 당연히 버터와 함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and가 가운데 있긴 하지만 브레드 하나, 버터 하나 해서 요거 두 개의 개념이 아니라 요거 하나를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서 is not enough for breakfast for me. 아침 식사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병이나 나라, 그리고 학문 이름, 책이나 놀이, 도시 이름 등에는 s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알고 있죠? 하지만 이 s가 복수라서 붙는 s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measles 하면 홍역이라는 질병 이름인데 여기에 붙는 s는 복수라서 붙는 s가 아니기 때문에 단수 동사로 is an infectious disease 해서 전염성 질병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시간, 거리, 무게, 가격 단위 등 요거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은 주어에 오면 단수 취급을 합니다. 2 hours is too short to finish the work. 2시간은 그 일을 끝내기에는 너무 짧습니다. 2시간 동안에는 끝낼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애초에 time이라는 개념은 시간이라는 개념은 원래 셀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가 셀 수가 없다고 수량화하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너무 크게 생기기 때문에 요 시간을 수량화할 수 있게 만든 게 hour이라던가 minut이라던가 등의 시간 단위인데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단위로 표현을 해도 결국에는 시간이라는 이 개념에 속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와도 셀 수 없는 개념으로 단수 취급을 합니다. $100 is too much for one meal. 100달러는 한 끼 식사 값으로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도 s가 붙어 있어도 결국에는 돈도 셀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서 is를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음 유닛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일치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실수하기 쉬운, 문제에서 틀리기 쉬운 부분을 한번 크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all, some, most, half, part, the rest, 그리고 분수 혹은 percent of 명사. 이런 거를 주로 부분 수량 형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표현들은 뒤에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될지 복수 취급을 해야 될지는 무조건 of 뒤에 나온 명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half of the people 이라고 하면 half 다음에 of the people 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remain 이라고 s를 붙이지 않은 형태를 쓰고 두 번째 예문도 보면 most of the potato is rotten 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of 다음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죠. 그 감자의 대부분의 부분이 썩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뒤에 단수이기 때문에 동사를 is로 스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오른쪽 부분 한번 보면 none of도 나오는데 주어에 none of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명사에 스위치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none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 no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데 마찬가지 no 뒤에 나온 명사에 동사에 스위치를 시켜야 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명사가 쓰였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there is no cheese. there 같은 구문은 뒤에 있는 게 주어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스위치를 시키죠. no cheese. 치즈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 형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there are이 아닌 there is 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no tickets. 복수죠. 이런 경우에는 are available for tonight's show. 오늘 밤 공연은 표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격관계대명사절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시험 범위에 나올 때 공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중심으로 관계대명사 부분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예문을 한번 보면 The girl who teaches me math 이런 형태에서 요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원래는 앞에 있는 선행사와 같은 대상이었는데 who로 바뀌었기 때문에 요 선행사를 두고 스위치를 시켜서 teaches 라고 s를 붙여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요 뒷부분의 동사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여기 앞에 있고 그리고 요 꾸밈을 받는 요 부분이 이렇게 길게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요 뒷부분에 나오는 명사 때문에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얘가 주어다. 그러니까 뒷부분의 주절의 동사도 is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면 one of 플러스 복수명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독해에서 워낙 많이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할 것 같아요. one of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오죠. 당연히. 왜냐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표현을 굳이 쓰려면 뒤에는 복수인 것들 중에 하나라는 표현이 돼야 될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 주어는 그 중에 하나가 핵심 주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one of the keys 하고 이 부분도 막상 문제에서 빠르게 풀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게 앞에 복수가 있으니까 왠지 keys is 하면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로 헷갈리지 말고 여기에서 핵심 주어는 앞에 있는 one이다. 그래서
동사도 is를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One of the keys is for the basement. 그 키들 중에 하나, 이 하나는 지하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 한번 보면 one of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최상급이 나올 수도 있어요. one of 최상급 복수명사.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단수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5번째 넘어가 보면 a number of 혹은 the number of가 나오는데 이 부분 우리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렵지가 않은 게 a number of는 많은 이라는 뜻이라서 a number of는 many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 되고 the number of는 무엇무엇의 수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의미라서 복수 취급을 해야 하고 the number of는 무엇무엇의 수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해야 된다. 이 부분 헷갈리기 시작하면 계속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떠한 계기로 혹은 꼭 예문을 통해서라도 하나 정도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 number of students are absent from school 이라고 할 때 A number of는 many의 뜻이기 때문에 복수 취급해서 are를 쓰는데 The number of sick students 라고 하면은 아픈 학생의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를 취급해서 is over 50. 그래서 the number of 같은 경우에는 주로 뒤에 이렇게 숫자가 오거나 아니면 그 숫자가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뭐 is decreasing, is increasing 이런 식의 표현들이 뒤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집합명사가 나오는데 집합명사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잘 해둬야 됩니다. 집합명사라는 개념은 우리가 명사할 때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자체가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명사를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family나 audience, class 같은 표현들. 어떻게 보냐면 의미에 따라서 달라져요. 만약에 내가 family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나은이네 가족 그리고 지은이네 가족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네 가족을 한 단위로 본다면 그 가족 한 가족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족 소개를 해요. 그래서 내 가족 구성원 중에 엄마는 아빠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한테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복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은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에 잘 나오지는 않지만 적어도 무조건 한 가지 방식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his family is large 라고 했을 때에는 그 가족의 전체 부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is를 써야 되는데 his family are all kind 라고 했을 때에는 한 명 한 명이 모두 친절합니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re를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집합명사 중에서 the police, people, cattle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복수 취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런 경찰 집단 같은 경우에는 단수를 쓰고 싶을 때에는 아예 다른 표현을 쓰죠. 옛날에는 policeman이라고 했는데 남녀 차별이다 좀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제는 police officer 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더 police가 쓰이면 무조건 복수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럼 그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일치에서 시제일치로 넘어갑니다. 시제일치 부분 한번 살펴보면 시제일치 원칙이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주절의 시제라는 것은 문장의 핵심이 되는 가장 앞부분을 얘기합니다. 주절의 시제가 현재일 때에는 종속절의 시제는 무엇이든지 제한 없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현재 시제를 쓴다는 것은 시제의 제약이 없이 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에는 종속절의 시제는 마찬가지로 하나 과거 형태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 과거 혹은 더 과거이면 과거 완료 시제만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think that he is making dinner. He was making dinner. 만약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그가 지금 저녁을 만들고 있던지 아니면 과거에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하던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시제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생각을 1시간 전에 했어요.
그럼 I thought가 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마저도 과거에 했던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 과거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점에 들었던 생각이라면 He was making dinner.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시점보다 더 과거에 그랬던 것 같다 라고 표현하고 싶다면 더 과거를 써서 had made 형태를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웬만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주절이 과거라면 뒤에 부분도 항상 과거와 관련된 시제가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 부분도 예외가 항상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보면은 시제일치의 예외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재 시제할 때 쌤이 항상 강조를 했던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문법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다른 어학시험을 본다면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서는 미래의 일을 표현하고 싶을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when you arrive at the airport 이 부분은 부사절이에요. 뒤에 주절의 주어 동사 형태가 있죠. 주절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사절이에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할 때 너는 그를 만날 거야. 이 뒷부분을 한번 보니까 미래에 대한 일을 나타내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부사절에서는 will arrive가 아니라 현재 시제인 arrive로 미래의 의미를 나타낸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문도 보면 If it comes tomorrow 여기에서도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이 쓰였습니다. 그가 내일 온다면 I will stay at home. 나는 집에 있을게 라는 부분인데 집에 있을게 뒤에 부분 시제 보니까 미래에 관련된 일이에요.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싶을 때 will come을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미래의 일을 나타낸다 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만약에 변하지 않는 진리나 사실을 나타낸다 라고 할 때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대절이라도 그냥 현재 시제를 쓰면 된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말했다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말을 했던 그 동작도 과거의 일이 됐기 때문에 그들이 말했던 내용도 하나 과거로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대절의 내용이 언제 말했던지와 상관없이 항상 진리다, 항상 참이다 라는 부분이라면 이 부분과 상관없이 현재 시제를 써도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There are craters on the moon surface. 달의 표면에 분화구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언제 말하든지 항상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써도 된다. 그리고 He told me that he always get up early 라고 했는데 과거에 말을 하긴 했지만 습관이라서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 라는 의미라면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써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역사적인 사실도 마찬가지로 언제 얘기를 하든지 변하지 않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 시제를 쓰면 된다. 그래서 lots of people say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Alexander Graham Bell invented the telephone. 이 사람이 전화기를 발명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럴 때에는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단순 과거를 쓰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조동사 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오래됐으니까 별표를 3개를 쳐두고 주장, 명령, 충고, 제안, 요구를 나타내는 동사가 주절에 쓰였을 때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종속절이 당위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꼭 뭐뭐 해야 된다 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종속절의 동사를 should 동사 원형이나 혹은 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로 써야 된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The dentist advised. advised는 명령이나 뭐 충고 같은 의미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치과 의사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당위성을 부여하는 좀 의무감이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요 대절에서는 시제일치보다는
should를 써야 되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should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문제에서는 should를 생략한 표현으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럼 I keep my teeth clean 요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should가 생략돼야 된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이 문장을 본다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심지어 만약에 주어가 I가 아닌 3인칭 단수 주어라면, 예를 들어서 he나 she 같은 단수 동사라면 마찬가지로 should가 생략돼 있기 때문에 동사 원형 형태로 keep을 써야 되는데 he keep, she keep 이런 식으로 쓰면 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가 이 부분이 나오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히 틀렸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고등학교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제는 나올 리가 없어. he 다음에 s 안 붙는 동사가 나와서 얘가 틀렸다? 이런 식으로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올 리가 없어 라고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모의고사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데 종속절의 동사가 동사 원형인 것이 어법상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 정말 특이하죠. 어떻게 동사 원형을 쓸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장, 명령, 충고 등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지 않았는지 우선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should를 생략할 수 있어서 생략해서 동사 원형만 남은 게 아닌지를 꼭 한 번 더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리가 없어 라고 꼭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5번째로 가정법의 시제. 가정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진 않겠습니다. 가정법은 정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게 시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시제 일치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작은 1번까지 한번 보면 비교 구문의 시제에도 나와 있는데, 비교 구문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이 부분이죠. 그 중에서 비교급 than이나 혹은 원급 as 뒤에 나오는 부분의 시제, 또 주절의 시제와는 크게 상관없이 쓴다. 예를 들어서 he is as strong as he was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그랬던 것만큼 여전히 강하다. 이런 느낌인데, 이런 비교 구문에서는 딱히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을 두고 과거의 그 사람과 지금의 그 사람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 구문은 크게 시제 일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유닛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법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면 영어에서의 화법의 종류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한 말을 인용부호를 써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인칭이나 시제 등을 바꿔서 전달하는 것을 간접 화법이라고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직접 화법을 쓸 때에는 마치 성대모사를 하듯이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 배고파 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직접 화법으로 전달한다면 그가 말하길 나 배고파 라고 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없는데, 만약에 이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하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가 배고프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시제나 인칭을 바꿔야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부분을 보면 이 직접 화법에서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시제 일치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전달 동사가 과거일 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라는 말입니다. 주절의 동사가 과거일 때에는 이 인용문에 쓰였던 동사는 마찬가지로 시제 일치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제일 때에는 과거 시제로 바꿔주고, 현재 완료나 과거 시제일 때에는 더 과거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밑에 부분을 살펴보면 제목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달 동사를 그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등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다 종류의 동사로 써줍니다. say, tell, ask, order, advise 등으로 적절하게 바꾼다. 주로 이제 과거 시제를 쓰겠죠. 왜냐면 지금 말하는 거 동시 통역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말했다 라고 주로 과거 시제를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와 인용부호를 없애고 대절이나 만약에 뭔가 물어보는 문장이었다면 간접 의문문 형태처럼 if나 whether, 의문사 혹은 명령문 형태로 연결을 한다. 그 다음에 인용문의 인칭을 전달자의 입장에서 바꾸고, 그러니까 만약에 말하는 사람이 나 배고파라고 했는데 내가 전달할 때에는 나한테는 내가 아니고 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인칭을 바꾸고, 그리고 전달 동사와 인용문의 시제를 일치시킨다.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것도 지금이라고 말했어도 그게 하루 전에 얘기했던 얘기라면 어제가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표현들을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지금이라고 말했으면 그때 그렇게 말했다. 어제라고 말했으면 그날 전에 말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문제 풀 때 여기 부분을 보면서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도 좋습니다. 밑에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 평서문을 화법 전환하는 경우 전달 동사를 말했다, 단순하게 말했다의 부분이기 때문에 say나 tell과 같은 형태로 바꾼다. 그런데 여기에서 say와 tell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말하다이지만 say는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주로 말하는 내용, 말의 내용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입니다. tell 같은 경우에는 뒤에 사람, 듣는 사람, 목적어, 그리고 말의 내용까지 두 가지 종류의 목적어를 모두 취할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어떤 요소가 있냐에 따라서 say 혹은 tell을 써도 되고, 혹은 say를 썼는데 굳이 누구한테 말하는 것까지 다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say to를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say를 써야 될지 say to를 써야 될지 tell을 써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뒤에 목적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단순히 말하는 내용만 오고 누구한테 말했는지가 없다면 그냥 say를 쓰면 되고, 누구한테 말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다 포함시켜서 나온다면 tell 혹은 say의 뒤에 전치사를 붙인 say to 둘 중에 하나를 써도 됩니다. 근데 보통은 굳이 say to를 쓰지 않고 말의 내용만 있으면 say, 그리고 누구한테 말했는지까지 있으면 tell를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said to me 라고 했을 때 say는 누구한테 말했는지까지는 목적어로 둘 수 없기 때문에 to를 쓴 거예요. She said to me, I am hungry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바꾼다면 said to를 한 단어로 told로 바꾸고, 그 다음에 요 직접 화법 있는 요 부분을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 평서문일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that을 써주면 되죠. that 써주고,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I라는 요 표현은 간접 화법으로 바꿀 때에는 she가 되는 거고, 그리고 말했던 이 내용도 과거가 됐기 때문에 was hungry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의문문의 화법 전환을 한번 보면 이제 의문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생각하면 되는데 두 개로 나뉘죠. 의문사가 있냐, 의문사가 없냐. 첫 번째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전달 동사를 묻다와 관련된 ask를 쓰고, 인용문을 우리 간접 의문문 쓸 때랑 똑같이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he asked me, 그가 나에게 물어봤는데 what are you doing here? 이라고 했을 때 he asked me 한 다음에 똑같지만 간접 의문문 형태로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로 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일치, 수일치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you는 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뭐하고 있는지이기 때문에 you를 I로 바꾸고, 그리고 시제도
이미 하나 과거가 됐기 때문에 are doing을 was doing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에는 똑같이 전달동사를 ask를 쓰는데 접속사, 원래 의문사가 간접의문문화되면 의문사 자체가 접속사 역할까지 하는 것인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인지 아닌지에 해당되는 접속사 if나 whether를 추가를 시켜줘야 되죠. 그 다음 똑같이 주어, 동사, 어순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he asked me, did you meet her yesterday? 어제 그녀 만났니? 라는 문장을 바꾼다면 he asked me 한 다음에 의문사 대신에 if나 whether 써주고 그 다음에 you, 나에게 물어봤기 때문에 I로 바뀌고 did meet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거 형태로 물어봤는데 이것도 이미 과거가 됐기 때문에 대과거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had met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오른쪽 한번 살펴보면 ask 외의 전달동사라고 나와 있는데 명령문에서는 전달동사를 ask 외에도 tell, advise, order 등으로 바꾸고 명령문의 동사를 투부정사로 쓴다 라고 나와 있죠. 명령문은 원래 특징이 말하는 내 앞에 있는 당사자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닌 간단하게 투부정사 형태로 쓰면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직접화법의 명령문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He asked 그가 나에게 명령을 했어요. He asked me 앉으라고. 이런 문장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에는 he 전달동사 ask나 order이나 등등의 여러 명령문과 어울리는 전달동사 쓰고 me 쓰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원래는 우리가 that 써서 that 주어 동사 이런 형태로 썼어야 됐는데 명령문은 애초에 주어를 생략한 혹은 듣는 사람한테 말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부정사로만 바꿔서 to sit down 이런 식으로 말하는 내용 부분을 절이 아닌 투부정사의 형태로 바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He told me to sit down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이번 챕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 유닛까지는 사실 헷갈리기 쉬운 부분, 수일치 부분, 시제일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를 하면 됐는데 이번 화법 부분은 문장 전체를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하나하나 왜냐면 이 부분은 주어 맞는지 동사 시제 맞는지 시간 표현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실수해서 틀리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방심하지 말고 특히 빨리 풀려고 하지 말고 꼭 하나하나 꼼꼼하게 푸는 것이 필요합니다.